자, 다음은 우리 박정훈 대령 관련한 참군인,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참군인 박정훈 대령 관련한 속보 소식인데요. 군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그래요. 이거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네,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관에게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해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요.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2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 의하면 해당 검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검사도 걱정한 거야. 이건 아닌데 싶은 거지. 야, 이거 그리고 위에서 다 날려버릴 것 같은데 이거 잘 보관해 놓으세요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날릴 예정이라는 걸 안 거지, 얘네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냐.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해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아갖고 경찰서에 이첩을 했어. 네.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갖고 이제 수사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와갖고 이리 내놔요 그러고 손을 빼갔다고. 사실 이게 일반 경찰, 군을 빼놓고 나서 내가 일반인인데 응? 내가 누구를 갖다가 절도죄로 고발을 했어. 고발을 했는데 갑자기 그 피의자가 와가지고 나 고발한 서류 이리 꺼내놔봐요, 이리 줘요 하고 가져간다고 치면 이게 나라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와.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갖고 와갖고 네. 이거는 버려요. 이건 잘못된 조사야. 지금부터 내가 다시 조사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 서류를 뺏긴 박정훈 대령이 그러세요. 뭐 군대가 뭐 그렇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일반 검사나 일반 그 외부 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을 테니까 이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항명 수괴죄를 걸었어요. 이게 항명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 항명죄는 예를 들어 2등병이 1등병한테 야, 저 삽질 좀 해라. 네가 해, 씨.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거 시켜. 이러면 항명이에요. 항명이에요. 아무리 심하게 해봐야 얼차려 받거나 영창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항명 수괴죄는요. 집단 항명을 하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를 노릇을 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군사 구태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 검찰이 생긴 이후로 항명 수괴로 지금 이렇게 죄목으로 올라온 사람은 아마 군사정권 이후로 처음 있는 거야, 민정이 생기고 나서는. 항명 수괴라는 게 일어나지가 않아. 일어나면 그냥 이거는 군사 구태타나 할 때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수사관한테 항명 수괴를 올린 거야. 이건 뭐냐? 그 밑에 있던 수사관들한테도, 일반 수사관들한테 경고하는 거야. 야, 니네들도 지금 세트로 한꺼번에 다 할 거야. 항명 수괴죄는 국가전복이랑 똑같은 군대 안에서 최고 중징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이거는. 항명 수괴죄라고 하는 거는. 항명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씌우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집단 항명죄는 수괴는 사형. 그 밖에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수사했다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못 듣게끔 반항한다고 니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기소를 하는 게 지금 우리 군 검사라니까? 그러니까 전쟁 시나 뭐 그런 것 같고,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처벌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 맞고 그에 연관된 연관 고리를 다 정리를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사건의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최희병이 죽었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수사하라고 외압을 폭로했다는데 이 모든 사건의 키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묻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리야. 아무 일 안 일어날 상황인데 이거를 진실을 밝혔다고 나서는 순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부터 시작이야. 그렇죠. 대통령실, 국방장관, 그 밑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까지 다 연결고리야. 대통령이 쾅쾅쾅쾅 했다. 경로했다.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탄핵을 시켜야 될 가장 진짜 너무 아픈 고리를 건드려 버린 거거든,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윤석열이 했던 것 중에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와 근거와 처벌 근거가 있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담전부터 뭐 모든 것들은 네. 다 부정할 수가 있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와 죄목이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는 거지. 진짜 이 수사 새끼 개입 인도네시아 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영장에 보면은 언론 인터뷰가 이제 문제다. 이게 도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언론 인터뷰를 한 게 도주 우려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장에 적힌 혐의들을 보면 일단 항명이 있고 그리고 이종석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내가 그 적시했거든요. 얘기했잖아. 명예훼손이나 네. 모욕죄, 뭐 허위사실로 분명히 떠걸 거라고.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아마 이게 구속이 되게 되면 네. 항명죄에 대한 거는 슬그머니 없어질 겁니다. 이제. 명예훼손만. 네, 그래서 명예훼손과 네. 수사 과정에 있던 자료를 유출한 거, 기밀 누설, 요걸로 해갖고 조질라고 지금 프레임을 슬슬 바꾸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항명죄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정의로운 군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 예전에 여주지청장 할 때의 윤석열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떻게 그렇지. 보면은. 예. 뭔가 이 불의에 저는, 항거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이제 그걸 지워버리고 이종석에 대한 저기로 조지는 거예요. 이게 그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신상철 대표가 천안함 관련해갖고 이거 좌초다라고 자료들을 근거해서 반박을 하니까 그거를 나중에 처음에는 그 다른 건으로 기소를 했다가 5년 동안 재판을 끈 게 뭐냐면 명예훼손이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짜 거짓말을 해갖고 그 참모총장 비롯한 관련 군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로 4년을 끌었다고. 근데 결국 나중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수 없으니까 무죄로 끝났죠. 근데 5년 동안 사람은 소송에 그냥 막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생활이고 경제고 주변이고. 또 문제가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중한테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면 꽁꽁 숨겨야지. 증거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딱 녹취 파일 나오는 순간 갑자기 검사들이 덮은 이유가 네. 이거 다 까버리면 나까지 죽는다. 검찰 수사까지 죽는다라는 차원에서 그 녹취록을 어떻게든 증거 목록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 마지막에는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에 공개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공개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군 검찰이 언론에서 피의자가 야금야금 공개하고 있다. 이게 1분밖에 안 했거든 아직?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무서운 거야. 씨 아니라고 했는데 또 반대되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야금야금 하고 있네. 이 야비한 놈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거 쓴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야비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네. 사건 초기 때부터 음. 계속해서 간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몰랐다. 대통령실은 관여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안보실은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해병수사단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안보실에서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 와서 지금 안보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해병대 사고인데 해병대에서 하는 게 이게 공정할 수 있겠냐? 맞냐?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러면 해병대에서 누가 한 해? 거를 갖다가 뭐 수색대에서 와서 해야 돼? 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내부에 있는 문제라든지 지휘 체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서 이걸 처리하는 게 맞는 거지. 결제하는 게 맞는 거지. 해병이니까 이거 덮을 염려가 있어. 과연 덮을 염려 때문에 지들이 이런 전화를 했겠냐고. 어쨌든 안보실에서 전화 온 거부터가 구린 거고요. 그리고 그- 수사단이 수사계획서 보냈고 안보실도 받은 사실 인정했습니다. 근데 보내서 그거까지 보냈어. 된 거잖아. 그리고 장관한테 결과 보고 전에 다시 보고문건 보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그래서 거죠. 실제 보고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받아본 대통령실은 안보실은 알았겠죠. 네. 국가안보실은 아 이거 사단장까지 잡혀가는구나, 엮여서 들어가는구나 라고 송렬이한테 소소한 때려. 쟤네가 지금 사단장을 조질라고 했는데요. 걔가요 앞으로 우리가 쓸모가 많은 애예요. 우리 편이거든요. 얘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그러니까 회의에 가갖고 경로를 해요. 경로하는 쇼를 한 거지. 지가 뭘 알아?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대 조직을 알겠어요. 뭐 군대에 있는 군대에 있는 어떤 사병들 현실을 알겠어요. 위관급들이나 별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알겠어요. 해병대하고 해군 구분도 못할걸? 맞아. 해병대가 해군의 부속 군대인 군대인 줄 알 거야. 줄 알지도 몰라. 그 같은 그 바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걸? 수색대 옆에 있는 게 해병대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수색대라는 단어 모른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공수부대 날까? 그런 거 모른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공병대는? 그런 거 모른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뭘 알겠어요. 걔는 모릅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아니, 사단장이 뭐 하는 건지를 알아? 제가 사단장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단장이 되는 게 아닌데 얘는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뽑아낸 사단장을 누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검사야? 군대가? 이런 개차반적인 짓거리를 한 거야. 이게 윤석열도 모르는 거야. 윤석열한테 사바사마 한 놈 있어요. 대통령님 좀 말 좀 세게 해갖고요. 이거 얘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밑에 있는 부장 차장 검사 불러갖고 야, 이 사람 이거 이렇게 이거 기업에 5천억 먹었다고 구속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 분돈인데 이러면 누가 기업을 하겠어? 이거 무혐의로 빼.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한 거야, 대통령실에서. 에휴. 이것도 다 탄핵 쌓이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아니지. 이제 탄핵은 되는 거고 그 안에 얼마나 있을지 그 연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우리 이 국장을 반드시 그런 놈들 형수 계산하는 쪽으로 발령내고 싶습니다. 그 AI한테 맡기자. 그럼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AI가 정직하게 덧셈만 해갖고 얘는 250년, 얘는 950년, 얘는 1150년 이렇게 네. 딱딱 법률대로 계산해갖고 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겠네요. 네, 죽어도 못 나오게끔. 근데 몇 년이 걸리든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요. 술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 될것 한동훈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 사회 악이에요. 큰일 나. 그래서 죽고 나면 네. 그냥 유해를 그 안에 봉안해 놓은 상태에서 박물관으로 사람들이 가서 지금 여기 이분은 국정농단으로 해갖고 200년형을 받으셔서 현재 450년째 복역 중이시라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으로 추방합시다 그냥. 네. 그렇죠. 일본으로 보내죠. 추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요? 그럼 또 그 새끼 야수꾼이 신사 들어갈지도 몰라. 자, 거기가 맞네 근데.